환율이 곧 떨어질 거라 믿고 달러 투자를 미루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0원은 이제 바닥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이 결정이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준 내부 의사록을 보면 이 결정은 경론 끝에 나온 아슬아슬한 선택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와 경기 둔화 방어 사이에서 연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약 50억 달러 규모로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투자를 위한 환해지 작업인데요. 이게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하단을 지지하는 강력한 매수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좋아져도 자본 수지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환율 1,440원 시대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이폰 쇼크입니다. 2026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프로 맥스 2TB 모델의 예상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50만 원입니다. 애플이 원래 비싸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애플의 고가 정책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능 탑재를 위한 고성능 메모리 칩, 이런 부품들의 원가가 20%에서 30%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1,440원이라는 고환율이 곱해지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가격 부담 때문에 2026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람들이 아예 스마트폰을 안 사는 겁니다. 고환율이 소비 자체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2026년 1월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전월 7,7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42% 인상입니다. 휘발유 가격도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유소 갈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라면 값도 오르고 밀가루 값도 오르고 팜유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요. 한국은행도 고환율이 2026년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보다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바구니 물가 폭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생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 제품에서 쌀 제품으로 전환하세요. 밀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밀가루 가격은 자동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빵, 과자, 라면, 파스타 이런 밀가루 기반 식품들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반면 쌀은 어떨까요? 한국은 쌀 자급률이 거의 100%입니다. 환율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빵 대신 바부밤을 드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떡이나 주먹밥을 선택하세요. 라면 대신 쌀국수도 좋은 대안입니다. 똑같이 배를 채우는데 쌀로 하면 환율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 과일에서 국산 과일로 바꾸세요. 바나나, 오렌지, 키위, 망고 이런 수입 과일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대신 사과, 배, 딸기, 감귤 같은 국산 과일을 드세요. 특히 제철 과일은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겨울에는 감귤과 사과,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과 복숭아, 가을에는 배와 포도. 제철 국산 과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PB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마트의 노브랜드, 홈플러스의 심플리, 롯데마트의 초이스엘, 이런 자체 브랜드 상품들은 수입 원자재 비중이 낮고 유통 마진이 적어서 가격 상승폭이 적습니다. 특히 쌀, 계란, 우유, 두부 같은 기본 식재료는 PB 브랜드로 구매하면 20%에서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세요. 외식 업체들은 수입 식재료 비중이 높습니다. 치즈, 올리브유, 양파, 마늘, 심지어 김치까지 수입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비용이 고스란히 메뉴 가격에 반영됩니다. 반면 집에서 국산 재료로 직접 요리하면 환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도시락을 미리 만들어두는 밀프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비용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도 따라 오릅니다. 구체적인 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과 카풀을 적극 활용하세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7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유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40km라고 가정하면 한 달 주유비가 20만 원이 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1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카풀을 하면 주유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려하세요. 지금 내연기관차를 타고 계신다면 다음 차량 교체 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고려해 보세요. 전기요금은 환율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전 믹스에는 원자력과 석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휘발유차 대비 연료비를 7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세요. 가스요금도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LNG는 전량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를 5%에서 7%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복을 입고 문풍지를 붙이고 두꺼운 커튼을 치세요. 보일러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설정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외출 모드로 전환하세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떨까요? 고환율 시대,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요? 먼저 자동차 업계를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1분기 평균 환율 1,453원 효과로 매출 4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분기에도 평균 환율 1,385원에 힘입어 46조 원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고환율이 수익성을 방어하는 핵심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해방의 날 보복 관세를 부과한 이후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되면 환율로 번 이익이 관세 비용으로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종 판매를 확대하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수익성 훼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는 환율 효과라는 호재와 관세 리스크라는 악재가 팽팽하게 맞서는 종목입니다. 환율만 보고 덥석 투자했다간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선업은 다릅니다. 조선업은 고환율 환경에서 가장 확실한 승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박건조 계약은 주로 달러로 하는데 인건비랑 자재비 같은 주요 비용은 원화로 나갑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죠. 2025년 말 삼성중공업은 수주 목표의 75%를 달성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수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440원 환율은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업은 미국 관세의 직접적인 타겟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고환율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산업을 보겠습니다. K라면으로 대표되는 식품 산업은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고환율로 매출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밀가루, 팜유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면 농심처럼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가진 기업은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환율 상승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식품 산업 안에서도 해외 생산 기지 유무와 수출 구조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고환율 시대의 해외여행은 사치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똑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행지를 바꾸세요. 미국, 유럽, 일본처럼 강세 통화 국가 대신 동남아시아를 선택하세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환율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베트남 동화는 원화 대비 약세라서 환차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공권은 마일리지와 저비용 항공사를 활용하세요. 유류 할증료가 42%나 올랐습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끊으면 유류 할증료만 내면 되니까 훨씬 저렴합니다.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같은 LCC를 이용하면 대형 항공사 대비 30%에서 5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숙박은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세요. 5성급 호텔 대신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선택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숙박 할인을 활용하면 하루 숙박비를 3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지 음식을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한식당이나 체인 레스토랑 대신 현지 로컬 식당을 이용하세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택시 대신 지하철, 버스, 그랩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유학이나 수입 교재를 이용하는 경우 환율 영향이 큽니다. 첫 번째, 조기 유학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미국이나 영국 조기 유학 비용이 연간 7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습니다. 환율이 1,440원이면 이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차라리 국내 국제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를 고려하세요. 대학 유학도 학부보다는 대학원 유학이 장학금 기회가 많아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수입 교재 대신 국내 교재를 활용하세요. 영어 원서나 수입 학습지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출판사에서 나온 양질의 교재들도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무료 교육 자료를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학연수는 필리핀이나 몰타를 고려하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대신 필리핀 세부나 몰타를 선택하면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1대1 수업이 기본이고 몰타는 유럽 여행까지 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고환율 시대의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겁니다. 단순히 달러를 사는 것을 넘어서 이자까지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같은 ETF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과 더불어 미국의 높은 단기 금리로 이자 수익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설령 2026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일부 내리더라도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클 겁니다. 달러 자산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주식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세요. 고환율 수혜주라는 단순한 접근은 위험합니다. 환율과 관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비중을 늘려야 할 종목은
조선업입니다. 환율 상승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관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수주 잔고가 탄탄한 기업에 주목하세요.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할 종목은 자동차입니다. 환율 효과는 강력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강한 기업으로 압축해서 선별 투자하세요. 비중을 줄여야 할 종목은 내수 소비재와 수입 유통업입니다.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기업이나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는 고가 가전, 전자기기 관련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세 번째, 금과 원자재 투자를 고려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금 ETF나 원자재 펀드에 일부 투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환율 불안기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수입 소비를 줄이세요. 지금은 320만 원짜리 아이폰을 살 때가 아닙니다. 해외 직구도 신중하게 하세요. 배송비와 관세를 합치면 국내 구매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아줄 거라는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도 고환율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1,440원 시대는 이제 일상입니다. 뉴노멀입니다. 나의 구매력을 지키는 것은 오직 현명한 투자와 소비 전략뿐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달러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고환율 수혜 업종에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종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생활 패턴도 바꾸세요. 밀가루 대신 쌀을, 수입 과일 대신 국산 과일을, 외식 대신 집밥을 선택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절약이 됩니다. 2026년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상 이슈였습니다.